사전 질문으로 주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받았던 게 아이가 4학년이 되면서 문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원을 보내야 할지 홈스쿨링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문법 공부를 시작할 때 학원을 보내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문법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제 문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선 문법은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닉스하고 비슷합니다. 룰이고 규칙이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냥 배우고만 있으면 사실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할 수 있어요. 적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야 되는데 문법은 사실 적용할 수 있는 스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리딩에서도 사실 적용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라이팅에서도 적용할 수 있고 스피킹으로도 적용되는 부분이 문법 교육입니다. 그렇죠? 우선 학원을 보내야 될까요?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문법 교육을 꼭 학원에서 해야 된다.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체계적으로 만약에 커리큘럼을 짜서 우리 아이와 학습을 하고 있었고 굉장히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문법 교육도 집에서 진행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실 문법 교육서들 같은 경우는 요새 영상으로도 개념 설명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 설명 영상을 보고 혹은 인강을 보고도 친구들과 같이 학습을 진행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이제 내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영어 학습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체계적이지 못했다. 그래서 좀 누수가 난 부분들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이제는 그래머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학원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으실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머 책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좋을까요? 라고도 질문을 주셨어요. 시중에 많은 그래머 책들이 있는데 우선 그래머 책 고르실 때 집에서 이제 학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고르실 때 살펴보시면 좋을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 IC 그래머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도표로 혹은 아이들이 보기 쉽게 개념을 설명해 놓은 교재이거든요. 지금 시작 단계의 그래머 학습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도표로 혹은 아주 깔끔하게 한눈에 들어오는 레이아웃을 가진 책들을 좀 선정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문법 개념들이 얼마나 상세하게 잘게 쪼개져서 들어갔는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너무 다른 개념들을 함께 끌어오는 책들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절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1, 2, 3권 그래머 책을 아이들이 끝낸다라고 해서 그래머를 아이들이 마스터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고 계시겠지만 계속 나선형으로 친구들이 그래머를 반복을 하고 개념들을 연습을 하고 또 그 개념들을 적용해보는 활동들을 해야 사실 이 그래머 학습은 이제 미닝풀하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 수업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사실 문법 수업은 이제 파닉스보다 활동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적용해 보는 거, 내가 한 문장이라도 써보는 거. 저는 항상 친구들하고 문법 수업을 할 때 오늘 문법 개념을 배웠으면 그 문법 개념을 활용해서 나만의 센텐스를 꼭 써보라고 합니다. 친구들은 저희 모두가 그렇잖아요.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제 문법 개념을 활용을 해서 써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래머를 배우고 나면 그래머 개념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해보는 활동을 합니다. 개념을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Grammar Analysis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해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집에 보드가 있거나 아니면은 큰 스케치북 같은 데다가 그래머 개념을 하나 배웠으면 자, 오늘은 그럼 이 그래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티칭해보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아이도 한번 티칭해보고 어머님도 한번 티칭해보고 아이가 하는 영상들을 촬영을 해서 계속 기록으로 남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세요. 친구들 중에 특히 유튜버 되고 싶은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비활성화해 놓으시고 그냥 계속 로드해 놓으시면서 아이의 기록을 남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쓰기를 매일 한 줄이라도 쓰면서 일기 형식으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초등 고학년인데 쓰기를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학교에서는 서술형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서술형 말씀 주셨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평가 방식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교별로 이제 조금씩은 난이도 틀리게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필고사 안에서도 서술형 문제, 주관식 문제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팅에 대한 부분은 수행평가 플러스 서술형 평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험 점수에 영향을 많이
많이 주고 있어서 어머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쓰기를 매일 한 줄이라도 하는 거 일기 형식으로 너무 좋습니다. 자, 한 문장을 쓸 때 일기 형식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가 학습서에서 배운 내용들, 패턴들 있잖아요. 패턴들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과 한 문장씩 써서 쓴 문장들을 어딘가에 보여주세요.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친구들이 내가 쓴 문장이 지금 우리 집에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어,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나서 친구들한테 네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라는 성취감을 항상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라이팅 학습은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언제부터라는 게 없습니다. 라이팅도 영어 노출, 소리에 대한 노출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끄적이다가 단어 쓰기 시작하고, 단어 쓰다가 그게 문장이 되는 거고, 문장을 쓰다가 문단을 쓰게 되고, 문단을 쓰다가 또 뭐 에세이 형식의 그런 에세이를 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시는 게 좋으세요. 한글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써보고, 아까 이런 파닉스 같은 경우도 파닉스 배울 때부터 파닉스를 그냥 눈으로만 보고 읽는 게 아니고 써볼 수 있는 활동들도 많이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런 써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친구들이 그래머 학습을 하면서도 써보고, 항상 써볼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친구들이 사실 라이팅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교재 여기서 하나 보여드리면, 일기 말씀을 해주셔서 이 책을 보여드리는데, 저희 패러디 라이팅이라고, 라이팅은 처음부터 모든 걸 내 센텐스를 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라이팅은 모델 라이팅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저희가 모델을 주고 그거를 보고 베껴 쓰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단어 조금씩 바꿔 쓰고, 그러다가 이제 문장 전체를 자기가 쓸 수 있게 될 텐데, 패러디 라이팅이라고 해서 패러디, 모델이 주어지고 모델을 가지고 친구들한테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게 라이팅을 다양한 형식으로 연습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교재도 함께 오늘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엄마표 영어를 막 시작했는데 영어 발음이 신경 쓰이네요. 정확하지 않은 제 발음으로 계속 영어를 가르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아까 답변 드렸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 읽어주십시오. 자, 어머님들께서 아이를 엄마표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못해도 그냥 자신감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걸 바로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이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발음이 이상해도 괜찮습니다. 요새는 사실 영어가 물론 뭐 표준 발음이 영국식 발음이 있고 미국식 발음이 있고 이러기는 하지만, 뭐 싱가포르에서는 요새 싱글리시라는 이야기도 쓰고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억양들로 모든 사람들이 소통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고 엄마도 이렇게 영어를 배워가면서 하고 있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아이하고 같이 영어를 하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성공적인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세요.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엄마표 영어로 언제까지 커버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학원 도움은 언제부터 받아야 하는지요? 이건 사실 답이 없을 것 같아요. 딱 이때부터는 학원에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저희 학원에도 엄마표 영어로 학원 이제 아이를 진행하시다가 상담 오시는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4, 5학년인데도 엄마표 영어로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막상 제가 테스트를 보면 너무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 계속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이드 하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마와 계속 그냥 학습을 하면서 혹은 혼자 학습을 하면서도 충분히 그런 자극들을 모티베이션을 이제 동기부여가 되면서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쭉 계속 진행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엄마랑 같이 학습하는 거에 이제 권태기가 왔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도 있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다른 친구들하고도 좀 소통을 하면서 아이가 좀 영어를 다시 흥미롭게 재미있게 학습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원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학원에 오면 다른 친구들과 하면서 또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 학원 내에서 하는 또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딱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 친구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학원을 그럼 선택할 때 어떤 학원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라고도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저도 학원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더 좋은 학원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상담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한두 군데 여기 잘 가르쳐진다더라, 혹은 여기 누가 다니는데 여기 다녀야겠다, 뭐 이게 아니고 직접 가셔서 뭐 진짜 대형어학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서 상담하시는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동네에 있는 소형 어학원들, 중소형 어학원들은 원장님들께서 많이 상담을 진행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원장님하고 가서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서 여기의 교육 철학은 어떤지, 커리큘럼은 어떤지, 체계적인지, 그리고 이제 얘기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어떤 느낌, 나한테 신뢰를 주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베이스로 해서 학원을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모든 학원 마찬가지입니다. 1, 2개월 다닌다고 해서 막 드라마틱한 그런 막 발전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엄마표 영어를 하다가 학원에 갔더니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네. 뭐 모르겠어. 자, 1, 2개월 가지고는 절대 판단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우선 선택하실 때 신중하게 선택하시고요. 그 학원을 선정하셨다라고 하시면 저는 최소 2, 3년은 학원을 믿고 학원을 보내시는 게, 한 학원을 오래 다닌 친구들이 대부분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선정하실 때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시면서 선정하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학원의 역할, 저는 제가 학원을 하면서 학원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들한테 결국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역량을 키워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 혹은 학원에서 내주는 숙제들을 통해서 내가 나중에 향후에 혼자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뭐 평생 뭐 학원 다녀도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혼자, 저희가 대학교 졸업한다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지금은 평생학습 시대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런 역량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원을 보냈을 때 내가 우리 친구에게 이런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학원인가를 고려하실 때 저는 숙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제가 없는 학원 좋아하세요, 어머님들께서. 숙제 다 해결되는 학원 너무 좋죠. 정말 꿈 같은 일입니다. 근데 영어는 이 노출량에 사실은 비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학원에 주 3회 100분 간다, 뭐 학원에 뭐 길게 가면 주 3회 뭐 2시간씩 간다, 그거 가지고 절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10,000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10,000시간 정도 하면 뭐든지 약간 좀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10,000시간을 채우려면 하루에 1시간씩 했을 때 32년이 걸린다고 해요. 근데 이 노출이라는 부분이 숙제를 하면서 아이들의 집중을 해서 하는 시간도 노출이지만, 영화를 이제 보게 하는 것도 노출량에 포함이 되고, 팝송을 듣는 것도 노출량에 포함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학년 친구들 저희 학원에 오면 언니들께 저희 지금 1학년에서부터 중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 그래도 친구들이 한 2-3시간 정도는, 중학교까지는 그래도 영어를 그렇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2-3시간 정도는 영어에 학습하는 시간 플러스 자연스럽게 노출하는 시간을 그 정도로 잡아주면 정말 아이들 중3, 고1 때 되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정말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숙제가 없는 학원 너무 좋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